이번 시간에는 문학개념어 20강의 세 번째 파일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33번부터 하면 돼요. 자, 33번 봅시다. 자, 누고서 삼공도군 낫다 하더니 만승이 이만하랴 라고 했어요. 누가 삼공보다 낫다 하더니 만승이 이만하랴. 그러니까 나는 화자는 삼공보다 만승보다 더 좋은 처지에 있다. 뭐가요? 자연을 즐기니까요. 삼공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벼슬 중에서 높은 벼슬에 있는 세 가지 직책을 말하고 만승은 임금을 말해요. 그러니까 임금보다 높은 벼슬보다 내가 더 낫다. 나는 지금 뭐 하는데요? 자연을 즐기고 있어요. 이제로 헤어든 이제와 생각해 보건대 소부 허유가 낙돋더라 야같더라. 그러면 소부 허유는 뭐의 대명사? 인간사를 멀리하는 자연친화의 대명사라고 했죠. 자연친화의 대명사. 그러니까 나는 이 소부 허유가 야같다고 생각해. 왜? 내가 자연을 즐겨보니까 만승과 상공보다 자연을 즐기는 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이야.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아마도 임천 한흥을 비길 곳이 없더라. 임천 한흥은 뭐예요? 임천, 자연 아래서 한가롭게 느끼는 흥이 비길 곳이 없어. 최고야 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연친화의 시예요. 그래서 자연친화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4번 문제 볼게요. 연화로 집을 삼고 연화, 구름과 안개요. 그러니까 자연이죠. 자연을 집으로 삼고 풍월로 밭을 삼아. 풍월, 바람과 달을 집으로 삼아. 역시 자연이죠. 대유법. 자연으로 집을 삼고 자연으로 밭을 삼아 태평성대의 병으로 늙어가되 이중 바라는 바는 허물이나 옥거져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자연에 살고 있는데 이러한 태평성대에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것이 좋아. 이 중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허물이나 없었으면 좋겠어. 허물은 뭐 유교적 허물이겠죠. 그러니까 얘도 역시 자연 친화의 시가 되겠네요. 그 다음 35번 강호의 봄이 드니 미친 흥이 절로 난다. 자, 강호는 자연이죠. 자연에 봄이 드니까 흥이 절로 나. 상춘곡이죠. 역시 자연 친화의 내용입니다. 자, 계속 상춘곡 나오고 있네요. 이봐 이웃들아 산수 구경 가자스라. 답청이란 오늘 하고 욕기란 내일 하세. 우리 이거 해석한 적 있습니다. 각 깨어 익은 술을 갈건으로 받아놓고 꽃나무 가지 꺾고 술을 세워 먹으리라. 자, 이봐 이웃들아 말을 건넸어요. 대화체 말을 건네는 어조. 산수 구경 가자스라. 우리 산에 놀러 가자. 답청. 청소는 오늘 하고 욕기 목욕은 내일 하자. 갓 깨어 익은 술을 갈건으로 받쳐놓고 갈건은 머리에 쓰는 탄건이죠. 자, 그래서 술을 어디에 갈건으로 받쳐서 먹고 꽃나무 가지 꺾고 술을 놓고 먹으리라. 꽃나무 가지를 그죠? 술 한 잔 먹을 때마다 잔을 세어 먹는다. 청향은 잔해지고 낙콩은 오세진다. 청향은 뭐야? 맑은 향기. 이 자연의 향기는 잔에 떨어지고 잔에 지고 떨어지고. 낙콩은 뭐예요? 붉은 노을이죠. 노을은 옷으로 떨어진다. 무슨 표현법이라고요? 추상의 구체화. 다른 말로 자연물의 주관적 변용이라고 했어요. 자연물의 주관적 변용. 추상의 구체화를 통해서 봄을 느끼는 화자의 즐거움을 강조하고 있네요. 미음완보하여. 미음완보. 천천히 걷는 걸음에 무엇을 읊조린다. 시조를 읊조리면서 천천히 걸어서 신학가에 혼자 앉아서 명사. 맑은 모래, 깨끗한 물에 잔 씻어 부어들고 청류. 푸른 버두나무를 구워보니 떠오르니 도화로다. 도화 복숭아꽃. 도화가 나오면 뭐라고요? 무릉도원을 연결하시라고 했습니다. 무릉도원. 그러니까 무릉도원이란 말을 누가 처음 사용했다고요? 도연명이라는 중국 시인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도연명 고사 인용.
을 통해서 이 자연을 즐기는 화자의 만족감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상충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친화의 시가 되겠고요. 다음 시 보도록 합니다. 초목이 다 진 후에 강산이 매묵거늘 옥현산이 혼사토 혼서로 빙설로 꾸며내 경궁유대와 옥현산이 눈앞에 펼쳐져 있구나. 건군이 끝이 없구나. 간데마다 경이롭다. 이것은 면왕정가 가사, 위에 거는 상충곡. 둘 다 자연을 즐기는 만족감을 노래했는데 면왕정가는 사계절을 모두 노래했고 상충곡은 봄만 노래한 자연친화의 시 대표예요. 자, 그러면 내용 다시 한번 여러분 알더라도 이제 익숙해지기 위해서 그냥 들으시길 바래요. 초목이 다 졌다라는 것은 초목, 이제 풀과 나무가 다 사라졌어. 왜? 겨울이니까 앙상한 가지가 남았겠죠. 강산이 파묻혔어. 뭐에 파묻혔어요? 옥해은산에. 옥으로 된 바다, 은으로 된 산. 그래서 뭘 말한다고요? 눈 덮인 경치니까 겨울을 상징하는 소재고요. 헌사토 헌사로워, 매우 야단스러워, 훌륭해라고, 훌륭하여, 훌륭하다, 경이롭다. 자, 빙설로 꾸며냈어요. 얼음과 눈으로 꾸며낸 겨울의 모습. 경궁요대는 이제 신선에 사는 궁궐이고요. 옥해은산은 옥으로 된 바다, 은으로 덮인 눈, 은으로 덮인 산, 이 눈앞에 펼쳐져 있어. 역시 겨울이야. 건곤, 온 하늘과 땅이 끝이 없이 눈으로 펼쳐져 있네. 간데마다 경이롭다. 와, 만족스럽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얘도 자연 친화. 그 다음 이렇게 볼 때는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얘가 선지로 나오면 그쵸? 어떨지 몰라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듣고 익히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 38번.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강호의 병이 깊다. 강과 호수를 사랑하는 고질병. 연하, 고질, 천석, 고항, 강호, 지병 다 같은 말,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죠. 자, 자연을 사랑해서 중림에 누워 있었어요. 자연 친화죠. 자, 이것은 관동별곡의 첫 구절입니다. 관동별곡, 정철이 지은 시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내용으로 펼쳐집니다. 그 다음 어와 성은이야 갈수록 만극하다. 여기서 성은은 임금의 은혜에 대해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니까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 영군지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소양강 나린물이 어디로로 든단 말인 거. 이거 다 지금 관동별곡의 내용이네요. 관동별곡. 정철이 지은 영군지사, 충신영군지사이기도 하면서 선정의 포부, 그 다음에 자연을 즐기는 만족감 모두 들어가 있는 시예요. 자, 이 시 여기서 소양강 내린물이, 소양강에서 흘러가는 물이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갈까요? 자, 한강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소양강부터 한강으로 흘러가요. 어디로 흘러가요? 한강으로 흘러가요. 한강에 누가 있어요? 임금님이 계세요. 그래서 얘는 영군지정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화자는 지금 소양강에 있는데 소양강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떠올렸어요? 한강에 있는 임금님을 떠올렸어요. 따라서 영군지정의 시입니다. 영군지정을 나타낸 구절이죠. 그 다음 고신거국의 백발도 하도할샤라고 했어요. 고신은 외로운 신하, 신자니까요. 외로운 신하가 거국, 한양을 떠나며, 떠날 것자요. 떠나며 백발도 하도할샤. 하다가 많다라는 뜻이죠. 백발도 많구나. 많기도 많구나. 백발은 뭐예요? 흰머리지만 여기서는 근심을 나타내요. 근심. 그래서 내가 관동별곡을 쓴 누가? 정철이. 자, 이제 3인곡과 송미인곡을 썼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드디어 나를 불러줬어요. 그래서 관찰사, 강원도 관찰사로 임명받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있던 중림을 떠나서 임금님께 하직하고
어디로 가요? 금강산 쪽으로 자신이 임명받은 강원도 쪽으로 떠나면서 근심을 하는 거예요. 외로운 신하가 한양을 떠나면서 근심이 많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 근심이 많기도 많구나. 그래서 우국지정, 이제 관동별곡이 좀 어렵죠. 우리 특강으로 또 관동별곡을 할 것입니다. 1학년 2학기 때 나오는 교과 내용입니다. 그 다음 42번 볼까요? 삼각산 젤봉이 함하면 베리로다. 그래서 삼각산 어디 있는 거예요? 한양에 있는 거예요. 한양. 한양에 있는 삼각산을 삼각산 제1봉 가장 높은 곳이 함하면 잘하면 보일 것 같아. 삼각산 어디 있는데요? 한양에 있어요. 한양에 누가 있어요? 임금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는 임금을 그리워하는 내용이 이 부분엔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삼각산 한양에 있으니까 임금님이 그리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군 지정. 43번 볼까요? 궁왕 대궐터의 오작이 지지개니 천고 흥망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것도 역시 관동별곡의 한 구절인데요. 궁왕은 후 고구려를 세운 궁의 왕이에요. 궁의 왕 대궐터에 까마귀와 까치가 지지되고 있는데 천고 흥망. 자, 후 고구려를 세웠던 궁의 왕궁은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흥망을 아는지 모르는지 니은다는 2인칭 의문형 어미예요. 까마귀와 까치 너희들은 궁의 왕이 멸망한지 아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화자는 지금 궁의 왕 후 고구려의 멸망을 한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있던 것이 사라졌어. 인생무상. 후 고구려 멸망에 대한 한탄이니까 맥수지탄이겠죠. 나라가 멸망한 것에 대한 한탄. 인생무상. 있던 것이 사라졌으니까 인생무상과 맥수지탄의 정서를 느낄 수 있어요. 아는지 모르는지 라면서 후 고구려의 멸망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 볼까요? 어화 조화옹이 헌사토 헌사할시. 어화 조화옹은 뭐냐면 천지신명이에요. 천지신명. 이 온 세상을 만든 천지신명의 솜씨가 헌사토 훌륭하다. 혹은 야단스럽다. 그러니까 뭐예요? 잔신하죠. 와, 조물주. 천지신명 조물주라고 하면 더 쉽겠네요. 조물주의 솜씨가 참으로 훌륭하네. 자연이 너무 아름답네 라는 뜻이겠죠. 자연친화. 그 다음 맑거든 좋지마나 좋거든 말지마나. 자, 맑거든 좋다가 깨끗하다라는 뜻이에요. 깨끗하지 말거나 깨끗하거든 말지나 말지라는 뜻은 뭐야? 맑기도 하고 깨끗하기도 하네. 그러니까 대구법이 쓰였고 같은 문장구조 반복. 영탄적어죠. 여기도 영탄적어죠. 그래서 자연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맑고 깨끗해. 자연 친하겠죠. 다음 이거 계속 관동별곡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저 기운 흩어내어 인거를 만들고 싶어. 저 기운은 매우 맑고 깨끗한 기운이에요. 여기서 맑거든 좋지마나 좋거든 깨끗하지 말거나 아니야. 맑거든 깨끗하지 말거나 깨끗하거나 말지나 말지. 저 기운은 바로 위에서 말한 맑고 깨끗한 기운입니다. 그래서 저 기운을 모아서 흩어내어 인걸. 인걸은 뭐야? 인지를 만들고 싶어. 이건 뭐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겠죠. 자, 내가 선정을 베풀어서 국민들도 편안하게 해주고 좋은 인재를 많이 양상할 거야 라는 우국지정의 마음입니다. 음의 이음풀을 다 살아내었어라. 음에는 응달진 곳, 음지에 있는 시든풀을 다 살려낼 거야. 뭐야? 시든풀. 풀은 뭐야? 백성을 상징하니까 좀 힘겹게 살고 있는 우리 백성들을 다 살기 좋게 만들겠어. 뭐예요? 애민정신이죠. 선정에 대한 포부, 선정, 좋은 정치에 대한 포부, 애민정신. 녀산이 여기도군 낫단 말 못하려니. 여기서 녀산은 중국에 있는 정말 아름다운 산이에요. 그래서 중국 산보다 여기가 더 아름다워. 자연 친화죠. 그 다음 명사길 니금말이 치선을 빚기 싫어 라고 했어요. 명사.
사는 모래사자야. 모래밭길 익숙한 말이, 모래밭길에 익숙한 말, 따그락따그락 그 동물 말이 취선을 비스듬히 실어. 취선은 취한, 신선이란 말인데 여기서는 화자를 의미해요. 화자를 취선에 비유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명사길에 익숙한 말이 취한 시선 화자를 비스듬히 싣고 뭐요? 자연이 아름답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연친화. 그 다음 백구야 날지 마라 내 벗인줄 어찌하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라일체 경지 자연친화죠. 백구가 나오면 무라일체 자연친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도 널구름 근처에 머물세라. 리을세라가 뭐라고요? 리을세라 뭐뭐 할까 두렵다. 그래서 뭐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아마도 지나가는 구름 근처에 머물까봐 두려워. 누가? 임금께서. 임금이 지나가는 구름 근처에 머물러 있으면 임금은 누구? 임금은 무엇에 비유하냐면 해와 하늘에 떠 있는 유일한 것, 달, 별 이런 것에 비유하고요. 구름은 간신에 비유해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은 지나가는 구름이 있으면 시야가 가려지죠. 그래서 널구름, 구름은 간신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자, 임금님 곁에 지나가는 구름이 있을까봐 두려워라고 하는 것은 나라에 대한 걱정이죠.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심리빙환을 다리고 고쳐다려. 여기서 심리빙환은 맑은 물결이란 뜻입니다. 아주 잔잔한 바다의 물결, 아주 잔잔한 호수 혹은 바다의 물결을 다리미로 다리고 고쳐 다시 다렸어. 아주 잔잔한 물결 말해요. 그러니까 자연이 너무 아름답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 이도공 갖춘데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라고 했어. 그래서 이 도구는 뭐냐면 이보다 더 갖춘 곳이 어디 있단 말이 없다는 얘기죠. 서리법. 여기보다 완벽한 곳은 없어. 감탄이죠. 감탄. 영탄 적어줘. 홍장 고사를 헌사토 하리로다. 홍장에 대한 이야기는 야단스러운 거야. 여기서 홍장 고사는 설화가 있어요. 옛날에 이제 그 선비가 있었는데, 자, 여기서 홍장 고사는 뭐냐면 박신과 홍장이라는 기생의 사랑 이야기가 이곳이 경포거든요. 경포에 무슨 설화처럼 내려온대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굉장히 야단스러워요. 야단스럽다. 여기서 야단스럽다는 요란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화자가 지금 정철이 경포에 와보니 여기는 굉장히 조용하고 드넓게 펼쳐진 광활한 바다도 있고 대지도 있어요. 그것에 비하면 이 홍장고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홍장고사를 부정적으로 본 거고요. 이곳에 있는 경포의 아름다움을 긍정적으로 본 것이다. 따라서 홍장고사보다 경포의 아름다움이 훨씬 뛰어나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자연친화가 되겠습니다. 54번 차라리 한강의 목멱에 다이고자 라고 했어요. 이것도 이제 관동별곡의 한 구절인데 이 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진주간 죽서루 아래 50천 흘러내린 물이 태백산 그림자를 동해로 담아가니 차라리 한강의 목멱은 남산이에요. 남산에 닿게 하고 싶다. 동해로 흘러가는 물을 남산에 보내고 싶다. 남산에 누가 있어요? 한강 남산에 임금이 계시죠. 그래서 연군지정을 나타내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문학개념어 20강의 세 번째 파일 공부했습니다. 고전 운문의 맵 중에서 대부분 시조와 가사를 공부했어요. 이제 그러면 다음 강의는 21강이 되겠네요. 21강에는 고전 산문, 고전 소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